안녕하세요. 박윤준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1강 잘 공부하셨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실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퀄리티 있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고 앞으로 3강, 4강, 8강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세력이 없는 주식은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꼽으면 어떤 분들 거래량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재료, 뭐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데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저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세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하고요. 얘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은 오해를 받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은 오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가 꺼내왔는데요. 세력이 없는 주식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세력하면 여러분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큰 종목도요.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렵잖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왜 안 가냐고 저한테 단언하게 물어보면요. 저는요. 한마디로 삼성전자예요. 아주 힘 있는 세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저는 얘기할 정도로 세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세력주이냐고요. 삼성전자도 세력주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력주의 개념과 세력의 개념을 조금 잡아봤어요. 여러분들 너무 오해를 많이들 하셔서 세력주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주도하는 주식이라고 해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죠. 대충 컨셉은 다시 닿으시는 거죠. 회사의 안정성, 성장성, 지배구조에 따라 주가가 장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 세력주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저는 세력주 전문가인데요. 세력주를 아주 주력으로 하는 전문가인데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세력주라는 거는 어떤 분들은 세력주가 잡주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력주 하면은요 마치 작전주를 연상케 하는가 봐요. 절대 아닙니다. 세력주라는 걸 작전주 절대 아니고 일단 작전주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세력주는 작전주가 절대 아니고요. 또한 잡주가 아니에요. 세력주하면 아주 시가총액이 아주 작으면서 뭔가 엄청 그 실적도 안 되면서 펀더멘털도 우수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 잡주성 종목을 자꾸만 연상하시는데요.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스타트하면서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주를 나중에 제가 분류해 드릴 건데요. 그 분류 안에 잡주가 일부 포함됩니다. 아주 잡스럽게 움직이는 잡주도요. 세력주 안에는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만 세력주가 이퀄 잡주라고 또는 작전주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그러면 세력주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셨고 세력을 한번 볼까요? 주식시장에서 세력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가총액 및 주식의 안정성, 성장성, 지배구조 아까 얘기 나왔죠. 막강한 자금력, 또 정보 수집력 있어서 주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이해 가실 거예요. 정보, 그다음에 막강한 자금, 수급이겠죠. 정보,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세력주라는 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매매하실 때 보면은 호가창, 우리가 호가창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현재가창이 있잖아요. 현재가창에서요. 호가가 원활하게 운용이 되도록 호가에 동력을 불어 넣어주는 주체가 바로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호가가 이렇게 현대가창을 쭉 보면 호가 보면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위에 10호가가 있고 매도 10호가가 있고 매수 10호가가 밑에 있죠. 이 호가를요 관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가에서 이 동력을 불어 넣어준다,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창에서 매수도 걸어놓고 매도도 걸어놓고 또 빠르게 매수도 했다 매도도 했다가 이 물량을 좀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호가가 막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땐 세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식들은 보면 현재가창이요, 자고 있습니다. 현재가창이 자고 있어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움직임도 없는 주식은 뭐라고요? 동력이 없잖아요. 그런 주식은 세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까 잡주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컨셉하고 아주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윤진 대표가 이거는 저에 의해서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된 내용이에요. 세력주를 일단 저는요, A 세력과 B 세력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박윤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박윤진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 A형, 혈액형 ABO 혈액형 있죠? A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B도요, 그냥 B 세력주 하면은 혈액형 한번 B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A와 A형, B형이 좀 나름 개념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정의가 좀 있잖아요. B형들은 좀 개성이 좀 강하고 A형들은 뭔가 트리플 A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A 세력주라는 것은요,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아요. 얘네들 안에는. 자, A 세력 느낌 보세요. 외국인 기관. 세력주인데 세력인데 외국인과 기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명 박윤진 대표가 처음으로 이거는 개념, 이 용어도 만들어낸 거예요. 주도주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주도주형 세력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주도주형 세력주. 주도주형 세력주. 자, 여기는 뭐가 컨셉이냐면요. A형은요, 주인이 여럿인 거예요. 주인이 여러 집단, 여러 명이에요. 주인이 여럿이라서 주식 매입 시 주로 저렴하게 그냥 걸어놓는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여러 집단이다. 주인이 여럿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뭐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주인이 여럿이라면 솔직히 주인이 뚜렷한 주인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까? 이해 가세요?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안에만 에도 세력이요, 몇백 개의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뚜렷한 주인이 없다라고도 이야기가 너무 세력이 많으면 뭐 배가 많으면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죠? 어쨌든 주인이 너무 여럿이라서 오히려 뚜렷한 주인이 없는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도주형 세력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셉 이해 가셨죠? 삼성전자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B 세력은 뭐냐면요, 우리 시장에요, 많은 분들이 세력하면 누구예요? 딱 그러면 기관이요, 뭐 외국인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세력은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닌 세력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존재하느냐고요? 이건 존재합니다. 아, 이 사람들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데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 이 사람들을 저는 감히 B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거예요. 이거 제가 뭐라고 이제 이거는 주도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B 세력주를 제가 이거를 정의하는데 단일형 세력주라고 그래요. 이게 왜? 아까 A 세력은 주인이 여럿이라 그랬죠. 얘는요, 뚜렷한 누군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B형이에요, B형. B가 진하죠. 뚜렷한 주인이 존재하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존재할 수 있냐고? 네, 있습니다. 세력주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 시 매입 호가를 올려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나 급등을 자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소개해 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A와 B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A와 B 컨셉은 이해 가시죠? 주인이 여럿인 종목을 우리는 A 세력주라고 하고요. 뚜렷한 주인이 누군가 있다. 확실하게 누군가 주인이 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B 세력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이제 세력주 또 개념이 나와요. 방금 두 가지 배우셨죠? 단일형 세력주, 주도주형 세력주, A형. 아까 A형인데 이제 B형 먼저 할게요. 이제 여기 세력주 분류. 이거는 박윤진에 의한 어떤 새로운 정말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개념이 될 텐데요. 단일형 세력주를 우리가 B라고 아까 그랬어요. 주인이 여럿이 아니라 죄송해요. 뚜렷한 주인이 있는 종목을 단일형 세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중에 이 종목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주로 테마주인 경우도 많고 좀 몸집이 작아요. 누가 뚜렷한 게 이 종목을 주도하고 있다면 역시 종목이 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스몰캡 종목군들. 나중에 이 종목들이요,
주도주형 세력주로 변모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뚜렷한 주인이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나중에 주도주형으로 바뀌어서 주인이 여럿으로 바뀐다. 이 얘기는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정의를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대시세 종목은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단일형 세력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 텐베거 좋아하시죠? 10배짜리 종목은 다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B 세력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B였어요. 자, 이 종목들을 보는데 과거에 전기차, 2차 전지 지금요 난리 났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하면은 시장에서 주도주일 뿐더러 뭐 실적이면 실적, 성장이면 성장, 모든 것을 다 갖춘 종목인데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2차 전지 종목들이요, 전기차 종목이요, 완전 테마여가지고요, 올라가면 빠지기 바쁘고, 올라갔다가 금방 빠지기 일쑤였던 이런 종목이었어요. 거의 진짜 너무 변동성이 커서 진짜 핸들링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사이즈 작은 종목이었는데, 얘네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단일형 세력주가 아니라 얘네들은요 주도주형 세력주로 지금 변신된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단일형 세력주 B 애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서 B 애들 찾으면 나중에 얘네들 중에서는 10배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 테마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떤 테마가 향후에 그러면 10배짜리로, 지금은 B인데 얘가 나중에 A가 될까? 여러분들 주식은 바로 여기가 주식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한번 주도주형 세력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여럿이라 그랬어요.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견인해요. 이제 주도주들이 한번 움직이면 시장이 막 움직이면 시장이 빠지기도 하고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지수가 지수를요 움직여요. 얘네들은 지수를 견인을 합니다. 주로 업종이나 이제 섹터예요. 누가 이제 2차 전지를요 테마라고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2차 전지 테마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업종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승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중대형 종목군들이라, 이 주도주형 세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뭐 제약바이오 종목도 있지만 여기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될 겁니다. 그 회사들이요 과거에 비해서 10배 이상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잡주가 아니라 그랬죠. 세력주 안에서 아까 분류를 제가 첫 번째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B 세력주, 단일형 세력주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형 세력주, A 세력주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이거 동호회형 세력주예요. 세 번째가. 동호회형 세력주는 뭐냐면 자금력에 있어서 가장 약하고, 따라서 시세 응집이 짧고 약해요. 그야말로 잡주성. 여러분들이 말하는 잡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세력주 분류 제가 박윤진에 의해서 5가지 분류가 되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동호회형 이 세력주는요 주로 시총이 뭐 2천억 미만인 종목이에요. 막 몇백, 300억, 400억짜리 종목들도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요거 이해 가시죠? 컨셉이. 잡주가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동호회형 세력주. 이름이 딱 동호회 같죠? 느낌이 오시죠? 어떤 세력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제 품절형 세력주가 되겠습니다. 품절형 세력주, 그들만의 리그요. 아, 여러분들 막 우선주, 스펙주 한번 급등 나오면 무지하게 나오는데 그거 매수하기 참 힘들죠. 얘들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품절형이에요. 이게 호가가 굉장히 얇아서, 호가가 얇고 뭐라 그럴까요? 이 매매하기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호가가 얇아요. 한번 장중에 한번 보세요. 호가를 굉장히 얇고, 그래서 거의 이런 것들은 우리 품절형 세력주라고, 제가 네 번째 품절형 세력주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제가요 이 전문가 생활을 하기 이전에는요, 저는 4가지의 정립만 저는 세워놨었어요. 제가 공부 한참 하던 시절에 4가지까지, 4번까지 품절형까지만 제가 해놨는데, 어느 날 5번 새롭게 세력주가 또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ETF형 세력주예요. 5번. 이 급성장하는 ETF 시장, 급변하는 현재 시장의 자금성 변동이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ETF를 모르면요 매매가 어려울 정도예요. ETF 하시면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요. 인버스 엄청 좋아하죠. 곧버스. 많은 분들이 곧버스 엄청 사랑해요. 그리고 또 레버리지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거 ETF 좋아하시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거요. 이거 보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든지 이름이 이래요.
그리고 타이거, KRX 이거 BBIG 요즘에 뭐 뉴딜, K 뉴딜인데 이 B는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묶어놨다는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 게 많아요. ETF. 그러니까 ETF가 이미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선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매일 그리고 자주 상장이 됩니다. 새롭게 신규 상장되는 ETF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여기가 저는 세력주로 좀 불려요. ETF의 세력주 엄청납니다.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매매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는 매매가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5가지 기억하세요. 일단 첫 번째 B형인 거 있고 B형 단일형 세력주, A형 주도주형 세력주, 세 번째는 아까 동호회형 세력주, 네 번째 품절형 세력주, 다섯 번째 ETF형 세력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력주 구별 방법은 여러분들 대강 느낌이 오시죠? A 하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얘기했고 주로 주인이 여럿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B 세력주 보시면 뚜렷한 주인이 누군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거 지키고 있는 관리자가 있어요. 이 종목에. 그리고 외국인이 아니에요. 기관도 아니고 누구지 도대체? 있어요. 시장에 누군가 외국인도 아닌 기관도 아닌 누군가 있습니다. 그런데 A하고 B 사이에 제가 이렇게 겹쳐놨죠. 이 A, B형이 있을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A, B형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A 세력 같은데 마치 하는 행동은요 B 같은 애들이 있어요. 시장에 A, B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말하는 거냐면 외국인은 외국인인데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총도 굉장히 작은데 거기 외국인 창구에서 외국인 노릇을 하면서 외국계 창구에서 수급이 되게 많이 잡힌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장에. 근데 보면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컨셉 오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긴 외국인인데 검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마치 A 같은데 딱 창구를 보면 외국인 창구에서 들어왔는데 하는 행동들은요 뚜렷한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검은 머리 외국인, 또 기타 법인 하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 회사이거나 회사의 어떤 자사주라든지 뭐 기타 법인은 보통 회사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일반 회사들도요 주식 굉장히 잘해요. 주식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인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타 법인도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고요. 사모펀드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죠. 최근에 뭐 언론에서 사모펀드 너무 많이 때리잖아요. 사모펀드 보면 이거 기관이잖아요. 펀드니까 기관인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성격 들어갔더니 혼자 다 어떤 개인 혼자 다 이 사모펀드를 주인이죠. 그런 경우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관이긴 모습은 기관인데 하는 행동은 누군가 뚜렷하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병인데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놨는데 사실은 A하고 B하고요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왜? A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커요. 뭐 삼성전자 생각해도 너무 크죠. 몇백 조니까. 그런데 B 세력주는 막 1000억 단위라든지 2000억 단위라든지 작은 종목들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사실 사이즈는 여기에 사이즈로 보면 A와 B가 동등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구별 방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놨죠. 주인이 여럿이고 주인 뚜렷한 누구가 있고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뭐 외국인이 기관이 아닌 누군가 있다.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 구별 방법은 거래량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공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그 전에 이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100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뭐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식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주식의 꿈은 바로 여기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100조가 되는 거. 주식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죠. 주식의 꽃은 10배거, 10배짜리 종목의 탄생. 이게 무엇이냐? 방금 여태까지 계속 설명드린 B 세력주가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10배 올라서 A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주식의 꽃입니다. 이게 주식의 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테마 종목이었는데 나중에 실적 성장주로 변모한 거. 2차 전지가 대표적이라 그랬죠? 전기차 그거 진짜 장난감 아니야? 안 된다고 했었는데 됐잖아요. 그러면 뭐 향후 10배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국가 대표급 세력주로 변모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단일형 세력주였는데요. 이제는 국가대표급 세력 아니면요, 이 종목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는 다 본인의 인생의 종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박윤진 대표에게도요. 저는 개인 투자자 시절에 제가 시장에 나온 게 벌써, 전문가로 활동한 게 벌써 6년, 7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박윤진 대표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생이 대표되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SM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제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살 때는요, 전 2,8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시총도 너무너무 작았고요. 이때는 엔터 종목은 매수하면은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는 진짜 무슨 금기시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정말 잡주성이고, 정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펀더멘털도 안 되고 이런 회사라고 우리가 엔터는 그렇게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2,800원에 매수했던 거는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잊혀져 갔는데, 동방신기라는, 여러분들 그 그룹 아시죠? 그 그룹이 한참 활동하던 때에 해체가 됐습니다. 해체가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막 4,000원대에서 2,800원으로 급락했던 때인데요. 이때 2,8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의 B가, 그때는 B 세력이었잖아요. B가 A가 되는 과정을요, 저는 2년 동안 이 종목을 단 한 주도 안 놓치고 제가 호가를 다 계산했거든요. 호가에서 창구, 그리고 거래 창구까지 다 계산해서 저는 2년 동안 이걸 끌고 왔는데요. 결국엔 제가 46,000원에 매도하니까 한 18배 수익을 본 거죠. 근데 46,000원 동안 2년 동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종목 몰빵해서 46,000원에 매도하기까지 매일같이 여기에 정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도하고 나니까 2달, 3달 만에 7만 원대 가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쵸?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2,800원일 때 비세력이었는데 46,000원. 이제는 기관도 외국인도 아니면요, SM을요, 감히 누가 만지지 못해요. 국가대표급 선수 오빠들이 아니면 이 종목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보면 향후 10배거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분명히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소경제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소도 지금은 꿈 같고 뭔가 현실이 아직은 안 와닿았는데 점점 와 닿죠. 어느 날 수소가 나중에, 수소경제 테마가 나중에는 보면 아마 수소경제 섹터가 돼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것도 지금 테마인데요.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면 우리가 테마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게 실적이 나오고 급 성장하고 산업이 굉장히 커지면 분명히 텐데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저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박윤진 대표가 생각하는 5차 산업은요, 친환경과 ESG, 제약바이오, 저는 BT와 친환경 ESG라고 생각하거든요. 5차 산업.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중에 텐베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B세력주가요. 아까 제가 SM을 거론을 했는데요. B세력주가 A가 되는 이 과정은요, 한 편의 드라마, 정말 스펙터클한 하나의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여져 있고 얼마나 많은 피땀이 모여서 이게 이렇게 10배가 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공동 작품이고 종합 예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B세력주가 A가 되는 거,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백조가 되는 이 과정은요,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재료와 실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매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매집이 뭐냐, 여러분들 매집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매집을 대강은 아는데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본상승이 또, 이것도 제가 표현이에요. 매집 본상승은 박윤진 대표가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본상승,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자연스럽게 조정,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을 겪고 또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매집해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매집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이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적이 있는 종목은요, 매집과 본상승 조정을요, 무한 반복해요.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또 올라갔다 더 크게 더 올라가고 계속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트렌드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 세력, 개인도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이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도움도 필요합니다. 세력, 개인, 대주주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개가, 여기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졌을 때 B세력주가 A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거래량을 보면 세력주를 구분을 A와 B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A형 세력주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지금부터 보면요, A형 세력주는 주인이 여럿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량이요, 어느 날 터졌다 어느 날 안 터졌다 이러지 않고요, 거래량이 좀 균등하게 터져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긴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 종목의 명을 알지 못해도 이 거래량만 보고도 얘는 A형이구나 라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종목인지 모르지만 거래량이 그래도 보면 매일 조금씩은 그 수준에서 굉장히 터져요. 그렇죠? 이거 보이시죠? 이게 포스코예요. A 세력주겠죠? 거래량으로 보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보면은 아까 제가 ETF도 세력주라고 했잖아요. ETF형 세력주. 얘도 보면 거래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 터지죠. A형이에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B형으로 넘어갈게요. B형은요. 뚜렷한 누군가 주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는 어떠냐면 거래가 없을 때는요. 진짜 눈꽃 맞고도 거래가 안 터져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거래가 없을 땐 주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있을 때는요. 진짜 빵빵 터져요. 마구마구 터져요. 이게 바로 B형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목을 몰라도 이 종목 이름을 몰라도요. 아, 얘네 성격이 보니까 B야. 없을 때는 주거래고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터질 때는 무지하게 터지는 종목이 이게 바로 B 세력주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 이 종목이 뭔지 모르지만 거래가 없을 때는 주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빵빵 이렇게 터질 때는 엄청나게 터지죠. 이게 바로 B 세력주예요. 뭐 종목명 몰라도 됩니다. 이게 거래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B 세력주 이제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아까 AB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시장의 자금력이 막대해지다 보니까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요. 마치 B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이 종목을 보면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도, 이거 아예 없진 않지만 거래량 없을 때는 좀 슬로우한데 거래량 이렇게 빵빵 터지고 이거 뭐죠?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AB형이에요. 시가총액이 크고, 아, 그런데, 이렇게 뭔가 누군가 이렇게 존재가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AB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이에요. 거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보면 이게 뚜렷하게 거래가 크게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래 엄청 터졌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데 거래가 나중에는 비슷하고 없어요. 이게 바로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나 시가총액 커요. 근데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AB형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구분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배우셨죠. 기아차도 보면 거래가 이상하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데가 조금씩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어떤 세력들의 흔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세력이 존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세력은 진짜 있어요.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세력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사실 박윤진 대표한테는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24시간 강의라도 모자랄 정도로 세력에 대한 건 저한테 정립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세력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거를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5월선하고 33일선을 보시면 이건 일봉이죠. 일봉에서 33일선 5개월 이동평균선 월봉에서 이걸 보면 여러분 세력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물어봅니다. 저한테. 대표님 이 종목이 세력이 나갔나요? 세력이 뭐 빠졌나요? 아니면 이제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제가 공개 방송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5월선한테 물어보고 33일선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 이평선 배우셨죠? 방향, 각도, 꽈배기 추러스, 수렴 확산, 주가가 위아래 있냐? 그 선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5개월 이동평균선 33일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일봉에서 33일선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핑크색 선 보여요? 얘가 지금요 세력이요 이렇게 상승 방향인 거예요. 상승 트렌드예요. 이거 보여요? 있는 거예요. 얘가 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이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털린다 그랬어요. 이게 세력주에서 33일선 일봉에서 33일선에서 꽈배기 틀 때, 이 꽈배기 틀 때 여기서 다 털린다 그랬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건 못 참아요. 이 두세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꽈배기 틀면요. 33일선이 이렇게 꽈배기 틀면 이거 못 참아낸다니까요. 근데 세력은요. 세력이 없냐, 있냐 막 엄청나게 물어봐요. 왜? 여기 고점 대비 여기 저점 생각하면 주가가 꽤 떨어지거든요. 상당히 떨어지는데 꽈배기에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은 추로스라는 거 아시고 여긴 꽈배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모르겠으면 지우고 보라 그랬어요. 하락하던 그 선의 밑에 있던 말들 캔들 다 지우고 캔들 다 지워버리고 이 선만 보세요. 이 선을 보세요. 선이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렇게 상승 방향이고 각도도 있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냐 없느냐 이제 떨어졌을 때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제발 33일선 좀 꼭 보세요. 자, 이게 에코프로 BM의 33일선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월봉 한번 보세요. 5개월 이동평균선. 야, 이거 진짜 세력이 이거 막강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몰라도 엄청 지키고 있네요. 이거 지키고 있는 누군가 이거 주인 없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5개월 이동평균선보다 좀 내려왔을 때는요. 죽을라 그래요, 이거. 괴로워서 죽을라 그래요. 세력이 나갔냐고 물어보고 울고 막 우울해하시고 이러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살아있어요, 선이. 캔들 보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캔들 보지 마시고요. 이 선만 보세요. 방향이 살아있잖아요. 자,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마찬가지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올해 비중을 많이 실어서 이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80%에서 100%까지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면은요. 이제 우리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근데 회원분들이 중에서는요. 대표님 여기서 매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매도하라고 문자 다 보내고 이제 축하합니다. 큰 수익 나서 축하합니다. 또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했는데 매도 안 하신 분들이 맨날 물어보죠. 대표님 이거 세력이 나갔나요? 이거 끝났나요? 아유 제발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33일선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까? 꽈배기 틀면 다 털린다니까요. 여기서. 꽈배기 그래서 저는 이게 싫어서 이 과정이 싫어서 여기 더 매도를 하는 거죠. 꼭대기에서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잡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33일선 보면 살아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꽈배기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력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얘 5개월 이동평균선 볼까요? 월봉, 5월선 살아있네. 그죠? 세력이 있어요. 잘 가고 있구만. 그죠? 근데 월봉에서 두 개의 이 음봉이 나오고 이격조정 나오니까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바로 세력의 존재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으면 캔들 지워보시면서 방향을 보세요. 33일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이닉스를 보는 거예요. 33일선. 미안하지만 상승 방향도 아닌데다가 꽈배기도 아닌 곳이 뭔가 여기를 좀 이탈하는 거. 아, 이거 잘 모르겠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해 가세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모를 때는요. 월봉으로 보세요. 월봉.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더니요. 두 가지 보라 그랬어요. 월봉에서요. 이동평균선에 이게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방향을 무조건 보시고 방향을 보시고 또 캔들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안한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밑을 향하고 있고 이 캔들도 이 선 밑에 있잖아요. 그럼 세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똘똘한 세력이 지금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하면 여기라도 손절을 매도라도 했어야 되겠죠. 이탈을 하려고 할 때. 5개월 이동평균선 꺾으려고 할 때 또는 이탈할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속상하시죠. 근데 보면 얘가 만약에 월봉이 아니라 일봉이었으면요. 참으세요. 지금 33일선이 꽈배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트렌드잖아요. 살아있는 거 굉장히 큰 추세는 살아있어요.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고 놓고 보면 살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해 한 해를 봤을 때는요. 얘가 세력이 없는 한 해예요. 2021년도가 참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자 여기에 진짜 우울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하이닉스 하면 대표 종목인데 세력이 없어서 우울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에서 21선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살아있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세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진짜 세력이 없을까요? 세력이 있어요. 이거 좀 다른 세력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매도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닉스에 세력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상승 방향으로 만드는 세력은 지금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고요. 여기에요. 하락으로 베팅한 공매도 세력은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게 맞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수해서 수익이 나야 우리가 위로 방향으로 올라가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연히 그렇잖아요. 게임이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해서 위로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건데 근데 우리에게는 상승 방향에 대한 베팅만 있잖아요. 근데
세력들은요, 밑으로 방향도 밑으로도 수익을 내요. 우리는 위로만 올라가 수익이 나는데 얘들은요, 밑으로 내려가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매도인 거 아시죠? 공매도라는 건 뭐야?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주식 매매한다 그러면 상승에 베팅하잖아요. 그럼 매수를 먼저 하죠. 아, 뭐 좋은 거 있다, 뭐 실적 좋다, 뭐 해서 매수하고 그게 이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든지 손절하든지 뭐죠. 처음에 먼저 매수 먼저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하락에 베팅하는 이 매매가 있다 그랬죠? 이 베팅하는 건요, 매매 순서가 달라요. 일단 매도 먼저 해놓고 보는 겁니다. 매도를 먼저 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주식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주식 갖고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매도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매도 먼저 하고요. 나중에 매도해놓고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매수해서 매매를 완성시켜야 돼요. 매수해서 매도를 하든 아니면 매도 먼저 하든 매도해서 매수하든 이게 매매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하이닉스 보셨죠?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매도를 먼저 치는 거예요. 매도를 치고 매수는 뒤에 하는 거예요. 매수. 그럼 여기서 매수한다 그러면 이만큼 얘는 수익인 거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시장에는 공매도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하락 쪽으로 하락했을 때 크게 수익이 나는 이런 매매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은 저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죠. 왠지 공매도 때문에 우리 주식이 잘 못 가는 것 같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이 공매도에는 무차익 공매도가 있고 차익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매도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빌려와요. 주식을 빌려와서 내가 이거 매도하기 위해서 대차 잔고라고 하는데 대차를 먼저 해가지고 주식을 먼저 빌려와가지고 그걸 나중에 바로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에도요,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고 순기능도 있는 거예요. 너무 주식이 거품이 많아서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주식은요, 이 공매도 좀 해서 주식을 또 제자리로 좀 놔야 되는 이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순기능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공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 카카오 아시죠? 카카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카카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규제에 대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이 카카오가 떨어졌는데 이날 보세요. 이날 이제 급락이 나온 날 보면 공매도가 엄청나죠. 이게 공매도 거래량이거든요. 공매도 거래량이에요. 지금 공매도 거래량이 이날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공매도 거래량이 보면 이런 데도 조금씩 터졌고 카카오도 이날이 제일 많이 터진 것 같아요. 공매도. 그러니까 이날 거래된 매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매도도 되겠지만 빌려다가 공매도 한 세력들도 이날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더 떨어졌으면 여기 지금 수익 구간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카카오를 보면 아까 그 삐쭉 튀어나온 거래량 보시면 이때가 보면 이때가 아주 우세하죠? 이때가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와 있죠? 120만 주라는 공매도가 터진 거예요. 매도한 것 중에서 전체 매도량 중에서 120만 주는 공매도를 빌려다가 매도 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터진 게 보이시죠? 이게 카카오의 이 숫자거든요. 공매도 숫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웬만한 종목은요. 공매도가요. 어느 날 없다가 어느 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조금 더 많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매일 공매도가 와요. 공매도를 거대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공매도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그 헤지펀드가 들어오면 공매도는요 거의 매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없다가 어느 날 있다 이러지 않고요. 매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있는데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도 꽤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요 제가 여기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박윤진 대표가 여기서 이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고 TV 같은 데서 TV 출연해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요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 종목을 듣더니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많이 매수하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죠.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그 전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라는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단일형 세력 준 거 느낌 오시죠? 이제 배우셨잖아요. 거래가 없을 땐 엄청 많다가
없을 때는 거래가 있을 때는 되게 많다가 없을 때는 죽어도 없는 거죠. 이건 단일형 세력주죠.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속상하시겠죠? 사신 분들. 자, 이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이게 지금 호가예요. 호가인데 여러분들 여기가 현재가를 기준으로 여기가 위에가 매도 10호가, 매수 10호가죠. 밑에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쌓여있는 이 물량, 매도 물량 있잖아요. 이 매도 물량에서 여러분들 공매도 물량 찾을 수 있어요? 저 박윤주 대표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중에서 이 1268주는 이 공매도라고 사인이 있었으면 너무 시그널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없잖아요. 매도만 걸려져 있어요. 이 중에는 진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다 매도를 걸어놨겠죠. 근데 빌려와다가 여기다가 매도를 탁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은 안 되지만 매도 호가창에서 보면 여러분들 공매도도 섞여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요, 누군지 모르지만요, 현금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현금으로만 샀을까요? 아니, 여기 신용으로도 많이 깔아놔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게 문제지만 이렇게 이 호가 안에는요, 공매도와 신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박윤진 대표가 아까 전에 이 종목이 이런 내용이니까 좋아요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공매도 물량은 여기 매도 깔아놓은 거를 잡아먹고 매수한 거예요. 이거 여기다 호가에다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한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순간 이 세력들이 공매도가, 예를 들어 공매도 물량이 있다 그러면 공매도 물량이 체결돼 버리죠. 여러분들이 매수한 순간 공매도가 물량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공매도가 단 한 번도 없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런데 이날 첫 공매도가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공매도를 꼭 때리려고, 세력들이 공매도를 꼭 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매수를 많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위에 있는 공매도 물량까지 다 잡아서 매수한 결과 공매도로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공매도를 이 종목은 한 번도 공매도 없다가 공매도가 처음 터졌어요. 제 느낌에는요, 이거는 이 종목을 관리하는 누군가 관리자의 공매도예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종목을 지키고 있는 주인인데요. 주인이면서도 공매도도 터뜨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왜? 호가, 아까 10호가 보셨죠? 호가창에다가요. 호가창을 이렇게 운용한 동력을 불어 넣어주는 주체가 바로 세력이라 그랬죠. 세력들이 여기다가 호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매도도 걸어놓고 매수도 걸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 걸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여기다가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매도로 여기다 걸어놓을 수도 있죠. 빌려다가. 자기네가 주식 갖고 있으니까. 빌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 그걸 체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공매도 터진 거 밑으로 수익 나면 되죠. 이게 바로 공매도 세력들 중에서는요, 공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공매도 세력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시가총액 종목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세력이 본인이 이 종목의 주인인데도 주인들도 공매도도 한다는 표시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냐고요? 가능은 한데 너무 제약사항이 많아서 솔직히 공매도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좀 약간 비대칭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그냥 크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데 개인 공매도요, 되긴 하는데 그럼 우리도 공매도 하자. 저는 여러분도 공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수해서 위로 윗방향 보는 것도 힘든데 매도해가지고 밑에 방향 보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수익 내기 힘들고 이것도 수익 내기, 만약에 공매도 하면은 이제 주가 올라갈까봐 겁내요. 그때부터 발발 떱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도 여러분들도 공매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돼도 사실 한 방향만 보는 게 더 매매하는 데는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공매도라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아마 진짜 전례 없는 이런 미국에서 공매도 실패 사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공매도하는 세력들이라고 무조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게임스탑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어느 날 보니까 뉴스에서 게임스탑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공매도는 뭐 먼저 한다 그랬어요? 주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매도를 먼저 친다 그랬죠? 매도를 한 거예요. 누가요?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 펀드가 있었어요. 숏 포지션이랑 숏을 우리가 매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요. 숏 포지션을 잡았어요. 공매도를 잡은 거예요. 여기요, 17불일 때, 이 17달러일 때 공매도를 해서
공매도를 거대하게 했다는 거는 이게 아마 한 2달러, 뭐 3달러 갈 줄 알았나 보죠. 공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요, 집중 여기서도 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요, 주식을 어떻게 해요? 주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100억을 매수하는 거랑 이런 펀드들이 100억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게임이 달라요. 왜냐하면 1억씩 100억을 베팅한 100 사람이 1억씩 베팅할 때는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호가 핸들링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흩어져요. 이 수급이 흩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사실 집중적으로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기이한 현상이 나왔어요. 근데 100억을 한 사람이 다 행사한다 그러면 이거 핸들링이 돼요. 근데 100사람이 1억씩 행사한다 그러면 흩어져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올리기 참 쉽지 않은데, 시장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이요, 뭔가 매체를 통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뭔가 매체를 통해서 단결이 되는 거예요. 단일해서 집중해서 매수를 해버리니까요, 이게 희한하게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 숏 포지션 잡은, 공매도 잡은 헤지펀드가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죠. 내려가야 되는데 17불보다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이 지금 가중되는 거예요. 손실이 지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이 경쟁적인, 어떻게 위로 윗방향으로 손절 나오는 거예요. 손절 아시죠? 위로 손절 나오는 거예요. 손절이라는 게 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한테는 이렇게 매수해서 손절을 쇼커버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손절 치는 게 이게 쇼커버링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 현상 나올 때 그게 바로 숏 스퀴즈라고 그래요. 용어는 숏 스퀴즈,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어떻게 됐습니까? 17불보다 더 내려갈 줄 알고 매도를 쳤는데 이게 얼마 갔는지 알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47달러 갔어요. 17불에서 347달러 갔는데 파산했습니다. 결국 이 헤지펀드가 파산해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거 무슨 로빈훗 됐다. 로빈훗 들어보셨죠? 이렇게 된 거예요. 공매도 세력의 매수가 끝나가며 투자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헤지펀드 그냥 파산했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시장에서. 그냥 파산하고 끝났어요. 무섭죠? 공매도라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 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력과 유통 물량이라는 건데요. 주식은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은 닭이 알을 하나씩 낳는 것처럼요, 주식은요 늘어나지 않아요. 물론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갑자기 CB 빗더블 물량 주식수 유통, CB나 빗더블 추가 상장한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주주가 또 매도를 하는 바람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좀 변경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주식 수는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요. 주식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정해져 있는 거는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통 주식수는 정해져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부동산이 왜 이렇게 폭등해요? 누군가 부동산을요, 매도는 하지 않고요, 매수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매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이 안 된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지도 않는데, 매집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가격 호가가 무진장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매집이죠. 매집이라는 게 뭐예요? 다 사가지고 절대 물량을 손에 놓지 않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되는 건 굉장히 작은데 호가는 마구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매집하면은 주식이요, 핸들량이 너무 편하죠. 작은 돈으로요, 매집을 많이 해놓으면 작은 돈으로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너무 최고 좋아요. 그게 바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통 주식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빨간색, 파란색 했죠. 빨간색은 세력이고 파란색은 개미예요. 박윤진 대표가요, 이 바닥 지점에서, 주가가 바닥 지점에서 이 종목 너무 좋아 보여. 매수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매수했는데 다른 방에서도 보니까 이 종목이 좋아 보여. 개미를 계속 태워요. 이 파란색이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유통 주식수는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해요? 개인들의 매수세는 늘어나는데, 매수 비중은 늘어나는데 누가요? 세력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통 주식수는 정해져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매도도 늘어나고, 개인들은 그냥 사지도 않아요. 신용과 스탁론도 써서 이거 매수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개미만 이 고점에 보면 개미만 많이 태운 거예요. 이래서 주가가 그때부터 급락이 나오고 개미 무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당장 주식을 사기 전에요, 내가 오늘 혹시 내가 이렇게 개미 입장에서
세력들 물량을 오늘 내가 매수함으로 세력의 물량을 뺏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산다고 수익이 왜 안 나냐고요. 그리고 내가 왜 매수하면 나는 왜 항상 떨어지냐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많은 개미들 안에 들어간 건 아닌지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주식이 또 세력이 많이 가지게 돼요? 손에? 이거 유통시키세요. 매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요. 매도해서 시장에 유통시켜버리면 다시요. 세력들이 저렇게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왜 내가 매수만 하면 내려가는지 이해 좀 가십니까? 일단 1차적인 이유 하나 나왔죠. 내가 오늘도 세력의 물량을 뺏은 건 아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B세력주, A세력주 배우셨죠? 제가 여러분들 꼭 해주고 싶은 거는 A세력주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통주식수를 자주할 만큼의 어떤 힘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B세력주예요. 단일형 세력주는요. 제발 여러분들 신용 좀 쓰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왜? 아까 보셨죠?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개미 무덤 만들 수 있어요. 왜? 시가총이 작고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타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세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돼서 이거 주가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면 좀 매매하는 거를 작게 매매하세요. 1천만 원 이상은 매매하지 마세요. B세력주는.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그리고 신용이나 물타기, 몰빵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희한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용 물빵, 물타기는 안 하면서 아주 작은 종목들에 이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나 이런 신용을 하는 경우는 미수나 이런 거 하는 거는요. 바다 한복판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구명조끼 없이 배를 막 타고 있는 위태위태하게 타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는 제발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B세력주가 나중에 A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세력주를 봐야 되는데 그때 큰 금액을 들어가지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